자,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뭐 하락이라기보단 본절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장중에 마이너스 2.53%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분명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든. 일단은 어저께 끝난 이 나스닥 시장을 보면요.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상승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볼게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물론 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분명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와 함께 하이닉스 또한 그닥 그렇게 또 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글에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AI 칩을 독점적으로 해왔던 걸, 이 메타가 구글의 AI 칩을 상당 수량 지금 구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 체제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앞으로 만약에 실적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이던스 부분들이 약간의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 혹시 엔비디아 이 1인자 황제 자리가 또 끝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SK 하이닉스에게 그렇게까지 막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왜냐면 SK 하이닉스의 HBM이야 앞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면 좋은 거고, 사실 지금 개발하는 거 외에도 거의 모든 물량들이 이미 내년도까지 모두 다 이제 완판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시장 가치적으로 볼 때 SK 하이닉스가 기업 자체가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이 SK 하이닉스에게도 일단 오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계속 나스닥이 흔들리면 코스피가 동반해서 흔들리는, 또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또 거의 커플링처럼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도 뭡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지수나 미 선물 지수나 미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은 SK 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제 12월에 나올 그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 큰 변동성들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큰 변동성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또 흔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점 위주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지금 11월이 다 갔네요. 이제 올해 말까지, 내년도까지 정말 좋은 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 번 더 오면서 이 시장이 반등이 그냥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이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첫 번째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직 10월 CPI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던 게, 이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외칠 때 파월 의장이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더 확실해지면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또 AI 버블로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나올 만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언제 갑자기 또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자면, 저는 이 구간들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주가의 가격이 올라왔지만 RSI가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나올 만한 자리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었고, 이거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도 제가 최근에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이게
아직 이 바닥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반등 정도 한번 나오다가 한 번 더 꺾이는 흐름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왜? 이렇게 해야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고, 또 이 여기 구간에서의 개인의 신용 미수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메이저 수급들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그냥 그냥 남 뭐 개인 좋으라고 막 올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 시장 참여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이고, 그 장기적인 파동 안에 이 마이너한 파동에서 현재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가장 관건인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반등 지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이 0.618 라인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절대 가져갈 수 없고, 저는 여기 라인에서의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장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기술적인 타점 부분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시장을 공부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나서 그때부터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좀 할 거고, 영상에 대한 영상을 타점 영상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사실 또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계속 체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이렉트로 먼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가끔씩 이제 성의를 보여주신다고 막 커피 쿠폰이나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빚도 많이 져보고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그렇더라고. 시장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시장을 읽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또 다 벌더라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나갈 테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또 힘들어요. 네, 혼자 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